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뉴스를 보면 중동은 시끄럽고 긴장감이 높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은 왜 오르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서로 다른 신호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시장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거대한 두 이야기의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저기 중동의 긴장감이 위험하다고 막 경고등을 켜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경제는 튼튼해 하는 낙관론이 시장을 막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아주 대담한 예측까지 내놓으면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낙관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나라의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결과부터 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빨간불로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4% 올라서 6,219포인트를, 코스닥도 0.41% 상승해서 1,174포인트를 기록했네요.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 꽤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를 보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았다는 거예요. 287만 주나 순매도를 했는데도 지수가 올랐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전부 받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야, 이건 외부 리스크에도 우리 투자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런 보고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8,000 간다. 와, 정말 대담한 예측이죠? 이런 강력한 목표치가 딱 나오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투자 심리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 시장으로 가볼까요? 미국 시장을 이해하려면 학습 효과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학습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쟁이나 테러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주가가 확 빠졌다가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돈 풀고 하면서 금방 회복했던 경험들. 이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위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 일시적이야, 오히려 싸게 살 기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위험을 위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박앤세일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중동이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S&P 500 지수가 1.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1.5% 넘게 올랐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또 다른 힘이 어디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원자재랑 외환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2달러 62센트나 급등했어요. 그래서 배럴당 89달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중동이 불안하니까 이러다 원유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가격에 바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다음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O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올라서 4.276%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피해서 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471원대를 기록하면서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건 좀 의외죠. 보통 위험할 땐 달러가 강세인데 이건 당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라는 더 큰 흐름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통화시장도 여러 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를 믿고 괜찮아, 미래는 밝아 하면서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름이나 채권, 외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당장 위험해 하면서 리스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앞으로를 내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세는요, 한국이랑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독일, 영국 증시도 올랐고요. 중국 상하이, 일본 니케이까지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다 같이 오르면서 글로벌한 낙관론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 전 세계적인 낙관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숨어있던 리스크가 갑자기 고개를 들까요?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그 갈림길에서 방향을 알려줄 열쇠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들입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이건 미국인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는지, 즉 소비 심리를 보여주고요.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건 기술주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들이죠.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지금 시자를 뒤덮고 있는 이 뜨거운 낙관론,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될 탄탄한 경제 데이터들이 이걸 뒷받침해 줄까요? 아니면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다는 걸 보여주게 될까요? 이 줄다리기의 승자가 누가 될지 이번 한 주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